보는 라디오 12시 정오 뉴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2014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종합정책 질의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반복적인 세수 결손의 원인 중 하나인 성장 전망치 거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3명꼴로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12시) 정오 뉴스. 먼저 정치 부분 소식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014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종합정책 질의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여야 의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내각을 상대로 세수 결선과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한 비판과 이에 따른 대기업 법인세 인상 요구가 야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증언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어제 각 당 원내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 협상을 벌인 결과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 제19대 국회에 한해서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함으로써 300명을 맞춘 상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 캠프인 진심 캠프 내 소통 부재가 심각했고 비선 라인의 개입이 큰 원인이었다는 캠프 내부 인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금태섭 변호사는 어제 발간한 책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에서 진심 캠프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다며 안 의원의 핵심 자문으로 알려진 박경철 안동 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의 비공식 기구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박 원장은 자신이 캠프에 참여하며 숨은 실세라는 말을 들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안 의원을 돕는 모임을 만드는 작업까지만 하고 빠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비선 역할을 하며 캠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 과정에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금배지를 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아야 했던 인터넷 실명 확인제가 폐지돼 평소와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외교부는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3국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해 주도적 외교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국 모두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협력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양측과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의견 조율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신 시각 현재 12시 7분입니다. 계속해서 경제부문 뉴스입니다.
정부가 반복적인 세수 결손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경제 성장률 등 거시 경제 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연도의 경제 성장률을 다소 높게 전망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어 성장률 등 거시 경제 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관행이 지속적인 세수 결손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은 그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서 일본 기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롯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국에서 급성장한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패션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일본 의류회사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은 2004년 12월 51대 49로 출자해 한국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한국 유니클로는 이듬해인 2005년 9월 롯데백화점 영플라자점과 롯데백화점 인천점, 롯데마트 잠실점 등 롯데 유통망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분기 대비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아니었지만 재정 위기를 겪은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낮았고 영국, 독일 등보다도 뒤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금융시장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0.3%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와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 4분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7월 생산자 물가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품과 서비스 업종의 물가는 올랐지만 국제유가 하락 영향을 받은 공산품 물가가 전체 물가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보면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01.43으로 6월보다 0.3% 내렸습니다. 작년 7월과 비교해서는 4%나 떨어지는 등 작년 8월 이후 1년째 하락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신 시각, 지금 현재 12시 10분입니다. 잠시 후 광고 후에 사회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부분 소식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3명꼴로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 명입니다. 전체 기초연금 지급 대상 노인의 67%가량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해 말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131만 7천여 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약 30%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농협은행에서 지난해 리솜 리조트 그룹으로 나간 대출금이 다른 금융기관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이를 토대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리솜 리조트에 실행된 대출금 가운데 일부가 전용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작년 9월 초 운영자금 명목으로 리솜 리조트에 230억 원을 추가 대출했습니다. 막대한 채무에 영업손실이 누적돼 리솜 리조트의 존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감사 의견까지 나오던 상황이었지만 농협은 대출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돼 왔다며 추가 대출을 강행한 것입니다. 서울 시내 한 사립대의 학내 언론이 다른 대학에서 벌어진 성행위 추정 동영상 유출 사건을 조롱하는 내용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유명 사립대 학내 방송국은 다른 대학가의 합동방소제를 앞둔 15일 공식 페이스북에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상대 대학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을 희화화하는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수요일인 19일은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전날 기세를 올렸던 폭염은 수그러들겠습니다. 전국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일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교통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중부 일부 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무더우니 야외 활동과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암살과 같은 총이 사용되는 액션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총기를 빌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영화와 연극 등 예술 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기류의 임대업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개정된 모법인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총기 임대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신 시각 오후 12시 15분입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쇠락 이후 흥행카드 부재를 걱정하던 PGA 투어가 조던 스피스, 로리 맥킬로이, 제이슨 데이라는 20대 선수 3명이 경쟁하는 구도를 토대로 중흥에 깃발을 올렸습니다. 브리티시 오픈과 마스터스를 각각 3차례씩 제패 귀족 자기까지 받은 닉 팔도는 데이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자 해설을 하던 TV 중계방송에서 세계 골프에 다시 한번 빅3의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연속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레버쿠젠은 오늘 오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피코 스타디오에서 세리에 A 라치오와 가진 2015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는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열리는데 레버쿠젠은 지난 27일 홈에서 열리는 2차전을 반드시 승리해야 본선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선발 출전했으나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됐습니다. 우사인 볼트와 저스틴 게이틀린이 육상 단거리 세계 최고 자리를 놓고 정면 대결을 펼칩니다. 세계 4대 스포츠 중 하나인 제15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합니다. 207개 국가에 1936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볼트입니다. 볼트 대항마로 꼽히는 게이틀린을 향해서도 현재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신 시각 오후 12시 17분입니다. 이상으로 12시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